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어제 2022년 7월 6일 수요일에 와운의 장중 공개 방송하면서 나간 자료입니다. 제가 따로 녹화를 혹은 실시간 중계를 못해서 이 부분만 조금 따로 떼내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 내용은 이제 공매도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공개 방송을 하는 김에 또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모습, 위치 이것들을 점검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서 바닥을 주장하거나 주가 하락 상승 이런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냥 한번 보기를 합니다. 코스피 지수 월봉을 보시면 사실 2018년 1월 고점 2600대를 올 초에 지지를 하면서 이 박스를 이루고 여기서 S&P 500 지수도 226주, 우리도 226주,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부터 좌우로 대등 수치, 개월수로는 27개월, 27개월 이런 거 지나갈 때 바닥을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고 떨어졌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지난 6월에 발표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오히려 이제 8점 전을 5에서 8.3이나 8.1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다가 나중에 올라버렸죠. 그래서 주가 상승을 해버리면서 그것이 결정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도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지금 하락이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최근 이제 지수의 가장 저점은 2276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별에서 흘러내릴 때는 계속 만나는 게 무슨 지지선, 고가로부터 이 낙폭, 어떤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특정한 어떤 맥점들 이런 걸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지상정상 거기서 이제 바닥이 되기를 기대를 하게 되죠.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끈 주 요인이 완전하게 개선이 되거나 완화가 되거나 시세에 충분히 반영이 되거나 이것이 아니면 계속 좀 흘러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거나 시황할 때 2일 추세고 그다음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또 이런 자리에 오면 지선이나 시간마디나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시장의 하락의 주 요인, 이전 방송 때도 그것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주 요인이 해소되거나 완화되거나 충분하게 시세 반영이 되는가는 살피는 한편 보시면 2020년 1월 그러니까 팬데믹 급락 오기 전 고점 2277이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상승을 이렇게 크게 주고 보면 5개월 연속 이제 양봉이 나오고요. 10월 말까지 딱 조정을 받습니다. 이때가 이제 주봉으로는 33주 대등 수치에서 정확히 돌아갑니다. 153일에 11월 1일부터 날아가는데 이게 저점이 2266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선 그다음 조금 밑에 가면 요 이제 10년 이동 평균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기술적으로는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을 해도 무리는 없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시장이 경기 침체 들어가고 대세 하락에 들어가면 직전 상승의 3분의 2 정도는 조정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060대로 가야 됩니다. 그건 숙제로 남겨두고요. 현재 고점에서 31% 빠지고 이런 맥점 정도에 와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보면 한 절반 선을 물론 조금 듣겠습니다. 근데 절반이 740인데 712까지 갔다가 750 이러면서 여기서 살짝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요 직전 고점은 물론 살짝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아래쪽으로는 10년 이평 정도 있고요. 요런 정도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유가 보면 제가 지금 7월 7일 아침에 녹화 중인데 유가는 지금 주가 더 급락을 했습니다. 주가 더 급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꺾어지는 그림이 나오다시피 합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보죠. 이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7월 7일 목요일 아침 현재 반영한 겁니다. 지금 보면 98점 WTI 98.5달러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전에 130달러 3월 달에 상투 칠 때 일목이 65 변화일이었고요. 그 뒤 다시 65, 66 갔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42 변화일, 17 변화일 상투를 치고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 직전 저점은 52, 76 일목 기본 수치 자리에서 돌아갔고요. 근데 이게 긴승 걸리고 지금 떨어지면 전 저점을 이탈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기술적으로 완전히 꺾였고요. 이 뒤에 또 다른 요소로 반등이 나올지는 몰라도
예, 지금 이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 저점까지 만약 이탈해 버리면 큰 하락인으로 가게 되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가를 주봉으로 보면 예, 조금 전에 그 이제 일수상의 65일, 66일 이게 주봉으로는 15주 대등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선 주봉 기준선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주봉을 가지고 보면 이거 지금 나스닥 수요일 가격이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이제 주가는 더 떨어지는데 RSI 같은 이런 보조 지표, 오실레이트 지표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미증시는 올라가요. 미증시는 지금도 보시면 예, 그림을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나스닥은 많든 적든 이 저점이 안 깨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죠. 미증시는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걸 뚫느냐 마느냐 하는 건 물론 뭐 과제가 남았는데 적어도 여기서 다우지수 같은 것도 조금 더뎠지만 전환선 부분에서 도지 내면서 밀 때마다 저가 매수고 들어오면서 감아냅니다. 당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올라오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좀 돌아서기 시작하고요. 이런데 우리는 뭐 그런 덕을 전혀 못 보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수급 문제고요. 요 나스닥은 이번 요 저점이 이제 65와 76 일목 기본 수치 정도 됩니다. 반등 고점은 26 변화일, 17 변화일 정도였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지난밤 오늘 새벽 사이에 여기 지금 기준선까지 현재 지금 살짝 올려놨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매도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보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그 2015년 8월 바닥에서 2019년 1월 바닥까지가 42개월을 걸렸습니다. 일목 기본수치. 그 삼성전자는 말이죠. 2020년 팬데믹 때 지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이 저점을 안 깹니다. 지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견조했는데 2021년 작년 1월 11일 급등 상투 이후 지금까지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76주도 뭐 지나버렸고 현재 78주째고요. 42개월이라고 하는 대등 수치 기본 수치는 지난달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당시 전체 상승이 한 절반 조금 깨다가 올라갔고요. 이번에도 보면 이 전체 상승의 절반이 56,800원인데 지금 55,700원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나라만 조금 비빌 언덕이 보일 듯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 7월 7일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가 있죠. 가이던스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14조 한 6천에서 8천억 정도 잡고요. 그보다 더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 이걸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곧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 월봉 단위로는 뭔가 기술적으로 조금 나름 의미 있는 자리는 와 있다. 이제 장기 입평도 그렇고요. 이런 정도 점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뭔가 수급적으로나 뭔가 좀 개선이 일어나 반등할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뭐 공매도를 위시해서 계속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자 주봉도 보시면 나름대로 이 전체 하락 과정에서 40주 떨어지고 그다음 파동이 여기서 보면 이번 주가 39주니까 다음 주가 49주라서 대등수치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락으로 같이 잡으면 똑같은 폭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N값은 52,000까지 하락이 열려 있는데 이 반등을 밑으로 빼버리는 일목의 V값은 55,8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 기술적으로 스키가 솔깃한 그런 정도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40주와 지금 이 39주고 다음 주가 40주라고 했는데 일수로 따져보면 187일이고요. 이게 7월 5일까지 180일이니까 다음 주면 아마 187일도 대등수치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감히 똑부러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뭔가 삼성전자도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한다 해도 손색이 없는 자리에 와 있다. 뭐 이런 정도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대세 바닥과 관련해서는 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시에서 1985년 수렴에서 상승한 이후로 대세 바닥에 와가지고 찍고 돌아갈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느리게 누르면 이게 엔벨로프입니다. 22평에서 한
20 정도에서 돌아가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한 10. 그다음에 정말 대세바닥 IMF 외환위기 2008년 그다음에 금융위기 그다음에 그 재작년처럼 아주 짧은 기간에 급하게 쏟아버리면 엔벨로프 3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동안 여기까지 안 오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오면 그 뒤에는 장기 상승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엔벨로프는 1800선 정도. 이건 여러분 코스닥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종합적으로 가져올게요. 이거 지금 1829에 있습니다. 1829에 여기 보시면 팬데믹 때 요 30건 떨어졌죠, 그죠? 그 외에 과거 가보면 IMF 외환위기라든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들어왔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요. 밑에 보시는 RSI 14 정도 잡고요. 짧게는 한 9 정도 잡고요. 이것이 양으로 돌아서는 그때부터 사면 됩니다. 대개 이 정도 급 놔두고 월봉인데요. 양봉 하나 붙으면 대개 벗어납니다. 그런 자리를 노리시면 대체로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을 할 경우에는 깼다가 다시 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운영위원은 필요한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 과거 그림은 지금 못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빨리 녹화를 해놓고 장전에 지금 녹화 중인데 장중 방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엔벨로프 20% 30% 이건 10% 라인입니다.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그다음 공매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여타국가 대비 워낙 많이 빠지는 것 이 부분은 외국인 매도 여기 기관이 종종 가시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외 변수에 취약하고 수출로 먹고 살다든지 그다음에 IT 반도체가 시총 비중이 높아서 최근에 대만이 아주 박살나듯이 이런 부분을 보면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하나 유난히 최근에 여기서 보시면 특히나 미국 같은 거 올라가고 이럴 때도 여전히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고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외국인 매도이고 공매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9일 팔다가 하루 사고요. 6일 팔다가 하루 사고요. 최근에 또 5일 팔다가 하루 사고 어제 또 때려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7월 6일자 화요일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또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시황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누적 수량이 지금 순매수로 이번 만기 이후로 지난 만기 이후로 이어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때는 5월달에 올랐다가요. 그때는 원달러 환율도 고점 찍고 빠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그 뒤에 또 수급이 나빠지니까 또 빠지는 겁니다. 지금 핑계대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요. 외국인 수급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날 들어오니까 아주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인데 이 외국인 수급을 공매도를 가지고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5월 31일이 상투이고 6월 2일부터 빠졌거든요. 7월 4일까지 보면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7조 7,725억 정도 나옵니다. 7조 7천. 그리고 전체 공매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때는 80%, 한 75% 정도 평균 차지를 합니다. 나머지는 기관하고 아주 소수의 개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같은 기간 동안 5조 8천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보면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근 2조 정도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코스닥은 보면 1조 9천억 팔았고 순수하게는 7,200억 매도니까 1조 2천억 정도가 공매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길 공매도 전혀 안 했으면 기관이 외인이 샀을까 그렇게까지 순진하게는 안 봅니다. 공매도를 안 하는 대신에 시장이 자기들이 보기에 안 좋다 그러면 물론 이 매도량 자체가 더 늘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선 이렇게 보시기에는 이걸 그냥 단순 무식하게 숫자만 가지고 보면 공매도 아니었으면 외국인은 오히려 1조 9천억 정도 매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논리에 대해서 반박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히 보면 코스닥하고 합치면 3조 1천억이에요. 3조 한 1,7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7월 5일 날 외국인 매수하던 날도 공매도는 더 훨씬 많았고요. 어제도 보면 제가 이걸 잠깐 가져옵니다. 7월 코스피 7월 6일도 보면 3,279을 때렸습니다. 비중이 73%고 그전 날은 80%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공매도는 말이죠, 여러분. 물론 자기들이 시장이 더 하락하겠다고 생각하에 매도하는 부분이 크겠죠. 그러나 이건 펀더멘털도 소용없고 오로지 수급으로 떨어집니다.
예, 미증시가 오르든 뭐 환율이 아침에 10원이 빠져나오든 전혀 상관없이 던져댑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해서 보면 이렇고요. 외국인 비중이 14%, 64%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7월 4일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5.4% 정도 됩니다. 작년 5월 이후 평균이 3.8%입니다.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매수세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아예 작심하고 때려대는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뭐 제가 공매도를 금지하라 마라 금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외환거래와 함께 MSCI 선진시장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뭐 공매도라든지 외환거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자유한다 그럴까 오픈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전에 이건 제가 자료를 좀 빌려왔습니다. 예,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을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 2011년 미국 S&P에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춰가지고 급락하던 당시, 그다음에 바로 이제 팬데믹 당시 이때 보면 공매도 금지하고 그 이후에 직후 이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지다 갔지만 어쨌든 시장은 돌아갑니다. 그 수급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일로 삼고 대량 매도를 하던 어제도 3,700억을 때렸지 않습니까? 7월 6일 말입니다. 3,279억을 팔았습니다. 이런 식의 공매도가 일단 끊어지면 그 외에 당일 매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그냥 무시하고 때려드는 것은 크게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이 반등한다 했을 때 이 공매도의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건 수급이 이제 그때부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선 급환불을 꺼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 공매도는 지금 현재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차별적인 매도. 지금 PBR이나 12개월 선행퍼나 이런 것이 거의 뭐 9에서 8 수준까지 0.8 이렇게 0.9로 내려와 있나 이런 수준이니까. 근데 그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수급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올라간다라고는 말을 못하더라도 과거에 보면 그 유사하게 다니죠. 그런데 유난히 우리가 많이 빠지고 시작하면 빠지고 올라가다가 빠지고 계속 두드리고 맞는 부분은 공매도 부분이 크고요. 거래대금 비중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비중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무시 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사정을 봐주면서 팔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매도 일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를 쳐놓은 입장에서는 계속 때려서 지수가 쉽게 밀리고 종목이 빠지면 자기들은 그만큼 공매도를 해놓은 부분 수익이 커지니까 계속 때리는 이런 어떤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어느 날인가는 공매도를 멈추고 다시 사는 날이 있긴 하겠지만 현재는 계속 하루에 거의 3천억 전후 매도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무슨 해법을 제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가장 공매도가 큰 문제다. 내 남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숫자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외에 인플레이션 피크는 분명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건 뭐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 아주 박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구리부터 해가지고 원자재 지표도 저렇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미국 소맥입니다. 이거 주봉입니다. 아예 뭐 폭락해가지고 올 초 수준으로 다 돌아와 버렸습니다. 옥수수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 한 2월, 3월, 2월 이 수준으로 다 돌아와 버렸습니다. 뭐 설탕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 13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현재 예상은 또 소폭 올라간다고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 7월 FOMC에서 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니라 혹은 더 올리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게 받아들일 것 같는데 또 다르게 보면 피크아웃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죠? 음식료, 식품 부분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석 달째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헤드라인 CPI가 올라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발표 내용이 살짝 올라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급락이 곧 반영이 되면 꺾이는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것보다는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도 지수 자체는 상당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미증시가 일부 반등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오로지 수급 그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외국인들 공매도 이런 것들 인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니면 아예 외인의 공매도를 뭐 기관이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미증시가 이건 가상입니다. 아예 그냥 크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반전이 완전히 확인되면서 이제 공매도를 멈추거나 일부 환매수까지 들어오면야 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되고 상승을 하겠죠. 그러기 전에는 낙폭에 따라서 돌아가고 미증시 상승에 돌아가도 또 때려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상 증언까지만 하고 갑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 했던 내용을 빠르게 한번 발췌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